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제보자가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공직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제 부족함과 불찰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의 그 상처에 대해서는 위로 말씀드립니다. 구호도 없고 목적어도 없는 참 희한한 8분짜리 사과쇼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배 모시게 돌리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만 셀프 감사, 셀프 수사를 핑계로 적당히 선거 끝날 때까지 뭉개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국부 유용에 대해서 엄중 처벌하는 것뿐이나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는 것 역시나 이 김혜경 씨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면서 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틀 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했지만 관련 의혹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장유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김혜경 씨 관련 의혹 제보자죠. A씨가요. 자신의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한 후에 취소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바꿔서 재결제한 내역 10건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법인카드 상한액이 넘을 경우에는 쪼개기를 해서 2번 결제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관련 녹취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오고요.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갖고 하나로 긁어오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12만 원에 가시면 되는 거죠, 안쪽으로. 네, 12만 원 안쪽으로 2장으로. A씨가 추가 공개한 10건의 카드 내역을 보면요. 일단 이재명 후보 집과 좀 가까운 식당, 다양한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고 쪼개기를 한 정황까지 나왔고 거기에 공무원이 가서 먹지 않은 것 자체는 정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택에 배달을 했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 지금 이런 추가 폭로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아마 김혜경 씨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제보자 A 씨가 구체적이지 않고 또 이제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취지에서 추가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지는 작년 4월부터 한 10월경까지 6개월에 한 10차례에 걸치는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공개한 건데 본인이 먼저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결제된 부분을 보면 이 경기도청에서는 다소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고 다만 이재명 후보의 그 사택에서는 한 2km 근방에 있는 중식집, 일식집 그런 곳들에서 한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를 결제한 내역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추가 폭로를 할 수 있었던 건 본인이 결제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재결제를 했기 때문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부분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닌지 또 이 1회 회식 비용이 12만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일부러 쪼개기 결제를 하는 게 아닌지라는 의혹이 추가 제기된 겁니다. 네, 제보자 피해자 이제 A씨가 결제에 사용한 법인카드는 배 씨로부터 받은 한 장의 카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의 대금 경기도청의 최소 5개 부서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서 쪼개기 결제 얘기해 주셨는데 코로나 방역 대응과 또 노사 협력 등의 용도로 쓰여야 하는 예산이 결국은 음식값으로 지불이 된 상황인 거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 그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지금 예산들이 좀 전용이 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금에 쓰인 그것들이 보면 예산이 5개 부처에 걸쳐 있는 그 예산들이 지금 사용이 된 걸로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예산에 대한 횡령이나 또 국가의 그 국고가 손실된 이제 이런 혐의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 이익은 누가 받느냐? 결국 김혜경 씨와 또 김혜경 씨가 지시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익이 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분도 또 포함이 되겠죠. 그 이유는 10만
3만 원부터 꽤 큰 액수까지 이게 다양하게 걸쳐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뭐 소고기, 샌드위치, 초밥, 뭐 과일, 제사 음식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특기할 만한 사실은 배소연 씨라는 그 경기도청 5급 사무관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그 경기도지사의 그 호가호위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처들의 힘을 작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당시 지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국고에 대한 이제 그런 범죄 혐의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설명하면은 회사 돈을 보통 많이 개인들이 착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의 회사를 여기서는 경기도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경기도 예산 전용이 이제 조기적인 묵인 또 방조에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경기도청에 있는 5급 사무관이 그냥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배소연 씨가 그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선출직 공무원이고 또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권력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뭐 묵인 방조를 넘어서서 교사 내지는 공모까지도 이거는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누가 주범인지를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6개 국과 실에서 업무 예산이 동원된 정황이 밝혀졌는데 그 모든 것을 한 것은 이제 총무과 요청으로 인해서 예산을 내준 것이다. 이 5개 국실에서는 이제 그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자, 배 씨가 뭐 공익 제보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A 씨에게 음식 배달을 지시할 때요, 배 씨가요. 김혜경 씨와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이 좀 드러난 게 있습니다. A 씨가 배 씨 이 백숙 닭을 경비실에 맡겨달라 지시하면서 우리가 30분 뒤에 도착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라는 표현이 이제 김혜경 씨 포함해서 내가 간다. 이제 이런 취지로밖에는 해석할 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제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닭백숙이 집에 배달됐다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그 대선 TV 토론이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르던 때였고 토론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닭백숙 배달을 또 이 배 씨가 제보자 A 씨에게 지시를 하면서 제대로 갖다 놔라. 우리는 30분 뒤쯤에 도착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 A 씨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라고 지칭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으면 복수고 이 우리의 배 씨 말고는 김혜경 씨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 맥락은 사실 기자회견에서 김혜경 씨가 내가 사실 배 씨에게 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뭐 부탁을 하고 이런 도움을 받았던 건 있다. 그렇지만 제보자 A 씨에 대해서는 한 번 본 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제 보았다는 거에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뭔가 A 씨가 업무를 봤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으로 이제 과잉 의전 논란 등을 막겠다라면서 이른바 김혜경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야당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혜경 방지법으로 현행 특별감찰관 제도를 광역자치단체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이재명, 김혜경, 갑질 부부의 탄생을 막아내겠습니다. 사적 업무를 지시한 상급자와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이해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업무 지시자는 물론 중간 관리자의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여 국민의힘 내놓은 김혜경 방지법은요. 선대본부, 청년본부가 제안한 것으로 이번 달 안으로 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혹시 정말 혹시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만의 문제였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민들 여론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오염시켰다는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더 큰 것이고요. 제가 특히할 만한 사항은 지금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해서 특히 이번까지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그 병원에서 나올 때 관용차를 이용했다라든지 네. 그 비서관이 가서 대리 결제를 이재명 지사 카드로 이거를 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전형적인 권력 사유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은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그 관용차를 1년 정도 이용하신 적이 있는데 예. 기사가 나오고 관용차가 나도 저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기사 얼굴도 모릅니다. 이게 보통의 공직자들의 보통의 업무 태도인데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정말 좀 불법 갑질 내지는 특혜 의혹이고 공금 유용이지만 이게 정말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당에서는 직장 내 갑질 방지 규정이라든지 신고자 보호 규정, 지금 제보자도 얼마나 두려움에 또 떨고 있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그 보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특별히 2월 3일 날에는 김혜경 황제갑질 진상규명센터라는 걸 설치해서 예. 이런 거와 유사한 사례들을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혜경 씨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의 수사와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야당에서는 김혜경 씨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감사가 네. 셀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야권에서 제기하는 이유는 이제 경기도 감사관이 이른바 이재명 라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언론 주목도가 높고 세세하게 이 제보자가 증거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누구 라인이다 해가지고 어떤 실체적 진실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검찰에서는 최근 다시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아마 초동 수사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혹시지만 정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의 예정인 이 법안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요, 최근 제기한 김원훈 광복회장 카페,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논란에 대한 일부 의혹이 사실이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김 회장과 광복회는 제보자의 개인 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기억인데 일정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어요.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고 보훈처 감사 결과 이 김원호 회장과의 어떤 해명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김원호 회장은 이 제보자가 어떤 다른 고의성을 갖고 본인의 비위를 덮으려고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광복회 가족들의 어떤 장학금을 위해서 운영되는 국회 카페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카페 운영으로 얻은 수익의 일부 한 1,000만 원 정도가 김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고 또 중간 업체를 끼고 비자금 한 6천만 원 정도를 조성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간 업체를 통해서 과다 계상을 한다거나 허위로 발주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이 비용을 부풀려서 비자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회장이 모르쇠로 일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고 보훈처도 감사 결과 이런 것이 좀 전형적인 자금 빼돌리기의 수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자금 의혹에 의해서 김 회장의 가족 회사가 광복회관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공공기관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벌였다라는 의혹도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어요. 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위안부 할머님들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윤미향 의원이 시민단체 하면서 그거를 보조금을 영리로 그걸 빼먹은 예가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훈처에서도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나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김원웅 회장이 이제 예산을 돌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광복회장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그 가족들을 동원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영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광복회장의 권력을 또 사유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을 보면은 광복회의 그 사무실과 집기까지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그런 좀 꼼꼼한 방식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좀 수익을 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저런 비리 많이 들어봤지만 가족 회사를 자신이 이제 회장으로 있는 건물 안에 무상으로 5개월간 쓰게 했다라는 내용도 처음 들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실 광복 회장의 직인을 이용해서 관공서에 가족 회사가 골재 회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영업을 했다는 것도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는 김원웅 회장의 묵인이나 지시가 없이 만약 했다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사실상은 광복 회장의 도장까지 이용해서 공문 형식으로 이걸 영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김원웅 회장의 어떻게 보면 지시 내지는 인용 속에서 용인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하지만 뭐 김 회장은 처조카 등이 자신의 승인 없이 직인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처조카들이 5개월 동안 광복회에 몰래 들어가서 사무실을 차렸던 건지 그거조차 좀 의심스럽고 뭐를 믿어야 될지 전혀 뭐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김 회장 보훈처 일단 보훈처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이제 22일에 김원웅 회장의 해임 안건이 임시총회에서 소집이 돼서 이제 상정이 되기로 돼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해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때 그 전에도 논란이 많았고 광복회가 뭐 둘로 갈라졌다 이런 얘기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제대로 고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많았고 이런 또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보훈처가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만 개입된 게 아니라 가족들이 좀 연루된 회사의 자금 운영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의 한계가 있어서 아마 정관에 따라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어서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았을 때 해임 가능성 상당히 높게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과연 감사뿐만이 아니라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